홍명보 미용실 논란이 확산되던 2014년, 또 다른 피해자 안정환이 등장해 축구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있어서 중요한 행사다. 고군분투하던 손흥민이 드디어 월드컵에 데뷔한 날이었고, 안정환이 데뷔한 날이기도 했다. 2002년 해설자로 축구 경력을 시작해 전설을 준결승까지 이끄는 역할을 했다. 해설위원으로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문적인 축구 지식과 해설 실력을 갖추고 있어 아나운서에게 좋은 해설을 해준다. 김성주는 좋은 활약을 펼쳤고 해설위원으로서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탈락 직전 벨기에 스핀을 방송하던 분이 경기가 진행될수록 차분한 목소리를 점점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처참한 불리함에 맞서자 그는 흥분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해설자로서 선수들을 질책하기까지 했는데 선수들이 멍청한 반격을 펼칠 때면 너무하다고 거듭 말했다. 늦은.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강조했고, 김보경의 패스가 다소 느리게 연결됐을 때 매력적인 패스를 하려고 했다면 왜 드리블을 했는지, 심지어 수비수들에게 데려가겠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수비수들을 강제로 자리를 잡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한국이 1대 0으로 패한 후 정정재는 확실히 꽤 괜찮았다. 화난. 선수들의 활약에 분노하는가 하면 가혹한 발언을 하지 않고 참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노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시청자들은 안정환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 걱정을 많이 했다. 다음 날 그들은 애초에 큰 사고를 일으키고 집에서 쫓겨날까봐 걱정했다. 그의 위태로운 모습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다. 함께 댓글을 달고 있던 김성주 아나운서도 인사를 건넸다. 홀로 눈을 감고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과 옆에 있던 송종국의 모습도 무서운 표정을 짓고 분노를 억누르는 모습으로 방송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시청자들은 최악의 리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인해 오게 되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잠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한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출연 당시 브라질 월드컵과 관련된 비화를 폭로했다. 이날 정정은 이미 결심한 듯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홍명보 비리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홍명보 코치와의 일화를 들려주었고, 함께 있을 때 육두문자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특히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시 MC였던 는 방송에서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안정은 홍명로 감독과 자주 그랬던 눈으로 말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송종국 역시 안정환에 대해 혹평을 했고, 홍명보에 대한 평가는 배울 점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방송은 확실히 아이디어 면에서는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꼈지만 유머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자 홍명보 감독은 브레드컵 부진으로 16강 탈락하고 웨이트리스와 선수들과 함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좋아한다는 사실이 다시 밝혀지자 당시 안정환의 발언에 안정환이 세계에서 또다시 분노하는 이유를 대중이 몰랐던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논란이 퍼지기 시작했다. 컵 중계는 대표팀의 부진 때문만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코치 문제도 문제였다. 홍명보가 귀국하자마자 바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 홍명보를 농담으로라도 저격한다. 놀랍게도 안정환은 두 가지 이유로 분노했다. 첫째, 한국 축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이자 홍명이다. 보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다. 축구계에서 자행된 각종 만행에 가장 실망한 동시에 이른바 홍명보의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다. 가오이 만취 행동은 월드컵 도중 일어났다. 문제의 근원은 브라질 월드컵을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메달을 획득한 임 감독과 정 감독의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직후 취임한 축구협회는 선수 선발 기술을 두고 충돌했고 양측이 격분한 가운데 예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축구협회는 기술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없이 맹목적으로 쓴다. 팀 성적이 좋지 않으면 기술진이 문제를 분석해 선수를 바꾸는 게 정상이다. 선수에게 문제가 있으면 감독이나 지원 스태프를 바꾸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이에 문제가 있다. 분석과 대응 과정을 완전히 무시했고 그 때문에 올바른 과정을 따르지 않은 감독을 해고했다. 최강희 감독이 부임하면서 한국 축구는 본질적으로 불안한 최종 예선에서 이란에 패해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하는 등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패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 대표팀의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든 결승 진출에 성공했지만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은 처음부터 형편없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선이 본격화되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자 코치를 먼저 내보내고 절망에 빠졌고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던 최강희 리더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그의 인맥을 통해 국가대표팀 코치. 당시 최강희는 전북이었다. 그는 코칭 자리를 좋아하는 듯 보였고 대표팀 감독직을 맡는 것을 꺼려했지만 사방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예선까지 대표팀을 저지하겠다는 조건까지 시티팀에 세웠다. 사실 시티팀의 조건은 정말 하기 싫은 거니까 시키지 말아주세요. 시계에 대한 매우 완곡한 표현이지만 상황은 자연스럽습니다. 축구협회가 갑자기 터무니없는 준필수 조건으로 그를 코치로 임명했을 때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안정환을 가장 화나게 한 것은 경기 직후 대표팀이었다. 웨이터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홍명보를 방송에 노출시키기로 결정한 계기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술 마시고 춤추는 것이 선수들의 일상이다. 선수들이 술을 마시면 가장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테리우스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안정환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들의 최고의 술상대는 주가가 급등하는 꽃미남 셰프 안정환을 통해 가는 곳마다 유명세 1위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안정환을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웨이터가 너무 많아서 안정환의 등장 여부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선수들도 잘 알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당시 그는 이런 파티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 때문에 여러 곳에 군중이 모이는 것도 이해가 됐다고 한다.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수들에게 집합을 명령하는 연예계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있다. 놀라운 점은 모임 장소에는 기숙사나 놀이터가 아닌 거실이 있다는 점이다. 거실에 초대된 플레이어들은 모두 놀랐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혈기왕성하고 대표팀 최고 선배인 홍명의 부름을 거역할 수 없었다. 현재 세상을 떠난 유상철 선수는 안정환과 함께 막내였다. 매력 덩어리 취급을 받으니 매력도 뽐내야 하고 재능까지 뽐내야 했고 그때는 국가대표라는 자리를 잇고 선배님들을 위한 스마일 게임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은 홍명보의 부름을 무시하고 사회에 아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용기를 냈다. 그가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그들 사이에 위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지인들과 여유롭게 술을 마시는 편이 낫다고 전해져 일부 선수들은 이에 대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유롭게 생각했지만 결국 홍명보가 준비한 무대에 모두가 몰래 올라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잠을 자지 않는 홍명보의 매력이라고 표현했다. 스스로 부끄러운 추억을 만들어낸 홍명보는 감독으로 데뷔하면서도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호원에게 8강 진출을 조언한 사람은 황당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는 월드컵 광팬이고 술집을 부수기 위해 현지 여주인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안정환은 물론 박지성, 이영표, 박조호 선수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유다. 잘 아시는 홍명보님이 해냈습니다. 현재 축구 팬들의 비난 속에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으며
처음 공개된 박주호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아 안정환은 제발 그만 잊고 박주호를 지켜달라고 애원했다. 과연 그가 부패한 축협에 맞서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브라질 선수들이 공개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충격적이다. 홍명보는 처음부터 축구에 관심이 없었다. 브라질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홍명보 감독은 터무니없는 골을 넣었다. 언론은 16강 진출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8강 진출은 확실하다. 알제리, 벨기에 같은 상대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대지만 호원은 한국이 합당한 상대라고 확신한다. 당시 홍명보가 그런 용기를 보인 데는 이유가 있었다. 홍명보는 취임 당시 소속팀에서의 성과가 선발의 기준이라는 원칙을 완전히 깨뜨렸다. 박주영의 탈락과 박주호의 배제는 대회 초반부터 우수한 성적을 보인 선수들을 배제하고 해외 과도한 참여로 대회를 완전히 우회한 것이다. 홍명보도 자신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대표 발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만 긍정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언급된 멤버들을 보면 정말 많습니다. 런던 올림픽 회원. 그 숫자는 12명에 이르고 올림픽 직전 부상으로 탈락한 홍정호와 한국 대표팀을 합치면 올림픽 대표팀에는 이근호, 손흥민만 추가됐다. 결승전 이후 새로운 팀에 별도의 색상을 추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은 서로 잘 알고 오랫동안 함께한 선수들로 구성됐지만 팀 간 출전 자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워낙 규모가 커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준 멤버들만 참가하는 것은 무리다. 축구협회와 홍명보만 연결돼 있다는 비판이 보물처럼 쏟아졌고 곧 기사가 나왔다. 올림픽 대표팀 출신 손흥민이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돼 불길에 기름을 더했다. 하지만 참여를 선택하게 된 것 자체가 시간과 관리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전술적인 영향이긴 하지만 코치를 임명하고 재임명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자의적이고 성급한 의사결정이 감독과 코치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비효율적인 참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전 월드컵 경험 선수가 5명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그것이 하나의 요인입니다. 등록 정보가 공개된 다음 날 언론은 애초 마인츠에 보낸 공문에서 생략됐던 선수 선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피파 규정에 따라 월드컵 출전 선수로 뽑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공식 서한은 지원서를 받은 첫날로부터 2주 전에 보내야 하며 홍명보 감독이 박주에 대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포함됐어야 했는데. 축구협회는 합류 발표에 앞서 윤석영의 대표팀 선발, 퀸즈파크 레인저스 인터뷰 관련 공식 서한을 발송했는데 윤석영이 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주호의 부상 이후 입학 발표 전날까지 그는 처음부터 올림픽 대표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윤석영을 선택했고 박주원을 선택할 생각이 없었다. 아니, 당시 선배였던 이동구, 차두리도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10대와 가전 말미에 한국 대표팀의 체력이 심각하게 부족해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둘이 신부님을 선배로 모셔야 한다고 덧붙이며 투지를 보였다. 캐릭터도 없었고 이로 인해 홍명보는 리거들이 다른 선수들의 실력을 인정하는데 겸손함을 잃은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대표팀 내 파벌 루머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가 발언으로 K리그 선수들의 인격을 폄하했을 뿐 아니라 감독의 발언까지 했다는 점은 의외로 심각하다. 황당한 것은 당시 세계적인 유망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손흥민마저도 광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역 취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가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축구 팬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기용됐기 때문이다. 홍명보는 왜 그토록 금욕적으로 행동하고 당파에 그렇게 의존하는가? 홍명보 처음부터 브라질 월드컵에 관심이 없다면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벨기에가 0대1로 패해 일찌감치 탈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대표팀은 다음날 현지 식당에서 호화로운 만찬을 갖는다. 대표팀 만찬에는 각 테이블에 와인병이 놓여지고 브라질 현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대표팀 스태프와 선수들이 등장한다. 한 명씩 그 여자와 춤을 췄어요. 다이의 장면은 결국 현지 브라질인에 의해 한국으로 유출됐는데 그 장면은 당시 성인이 된 손민이 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뜨거웠다. 쉽게 말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영상 속 선수들의 표정은 국가대표팀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화한 표정이다. 현지 여성과 가까이 앉아 술을 마시면서 춤추고 웃고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막아야 했던 스태프와 다른 선수들도 즐거운 듯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홍명보 역시 그날 밤 옷을 다 입고 즐겁게 놀았다는 우스꽝스러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가 이 정도에 이르자 후어버크 매치가 모두 끝난 뒤 총격을 당해 숨졌다. 이는 에밀이 사전에 밝힌 행사 및 회의 이후의 공식 파티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분노가 증폭됐다. 문제는 2014년에도 꽤 많았다는 점이다. 손흥민 등 유망주와 선배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비 선수들에게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춤을 추도록 강요해 선을 넘었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흥민은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다. 이번이 월드컵 데뷔전이라 솔직히 말하면 국가대표다. 그는 선배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투지를 발휘했지만 실패했다. 다음번에는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축구에만 집중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앞서 말한 것을 저격하려 하고 있다. 홍명보에서 드디어 홍명보는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대표팀 가족들과의 만찬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손흥민 인터뷰가 논란이 됐을 때 어린 선수들이 패배로 슬퍼하고 있다는 점을 위로해줬다. 주고 싶다고 했으나 결국은 조심성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 같지 않은 설명을 하더군요. 물론 그런 황당한 설명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축구계에서 영영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급히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벨기에전이 끝난 후 갑작스러운 선수 교체를 탓했다. 더 이상 코치님의 어깨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유출된 영상이 극히 드물었던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이지만 기분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더욱이 그는 이과수 폭포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민심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최소화하려 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점은 이과수 폭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분이 국가대표 선수로 올라와 있다는 점이다. 사진이 게재됐고 세계 어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현지 안주인을 초대할지 알려줬다. 지고 나서 술자리에? 어떻게 거짓말이 입만 열자마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마음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망할 것입니다. 축구 팬들의 의견은 그런 것이 없으며 그들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한국이 애초에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대회다. 선수 선발 임무를 맡는 분당구 운중동에 약 78평 규모의 땅을 갖고 있다. 그가 구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마지막 항목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최종 계약일은 월드컵 예선 발표 다음 날인 5월 15일로 전해진다. 내가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냥 이렇게 땅을 구경하러 가도 되느냐며 나를 꾸짖었다. 물론 땅을 사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이며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과의 조별 예선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다른 나라 코치들이 준비를 위해 며칠 동안 깨어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서류를 제출하고 결승 진출을 위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와 계약을 맺는데 1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파주에서 분당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왕복만 해도 꽤 먼 거리여서 하루 종일 사생활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가 부주의하다는 것 외에는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사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그 이후 여론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금은 그렇다. 이때 유명 홍보랜드 명보라는 별명이 붙었다. 게다가 차범근, 박지성 이후 역대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과 술자리까지 펼쳤다. 그의 미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